국민의힘 얘기를 좀 마저 해보면은 그 어쨌든 간에 내란 세력과 절윤 그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에 도래한 건데 그런 가운데 당명 개정은 주말 상간에 뭔가 좀 진척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인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의총 얘기를 이제 잠깐 들어봤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아, 당명 개정에 그러니까 아니 당명 개정도 다 개정이지만 그 두 개가 나왔잖아요. 미래를 위한 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하고 미래연대.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A 의원 한마디 하고 B 의원 한마디 하고 이러는데 보통 5분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씩 혼자서 막 떠들면서 이거 안 된다 10번을 통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국민의힘 당이라는 게 이제 귀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그 충성파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연대 그러면 마치 무슨 이상한 제3당처럼 박근혜 이미지 옛날에 바른미래당처럼 또 생각이 아니, 들고 무슨 뭐 미래 무슨 뭐 있지 않았어요? 미래통합당도 있었죠. 미래통합당. 네. 그리고 우리공화당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에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래서 상황이기 지방선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형태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화당이라는 게 대부분 알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그러면 저는 사실은 공화당하고 뭐 저기 뭐냐 자유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자유 강조하잖아요. 자유 공화당 들어갈 줄 알았는데 미래를 넣었더라고. 지금 말씀처럼 뭐 연대 그럼 옛날에 친박연대 생각나고 미래 그럼 미래통합당 생각나니까 사실 이름 자체도 별로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없고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하기에도 제가 봐도 지금 이것저것 다 고쳐서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왜냐면 네. 이름 알리는데 물론 이제 거기 뭐 현수막 갈고 막 이름 갈면은 뭐 뭐 로고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좀 돈 좀 벌겠지만 선거 앞두고 이름 알리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뭐 그냥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당명 바꾸고 장동의 색깔로 샥 바꾸고 그다음에 다 강령 바꿔서 우리는 이런 당이고 이걸 지향하는 정당이야. 강령도 이걸 바꾸고 그래서 이제 시험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봤을 때 그거에 강령도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은 정체성이 안 맞아. 예를 들어 오세훈 우리 저 미래 뭐 공화당이 안 맞아. 그러니까 컷오프.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고 봐요. 이건 그랬다고 보는데 그래야 이 정체성 그러니까 당명 바꾸고 강령 바꾸고 정체성 보고 시험 보고 해서 이제 후보들을 거르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근데 당명은 안 바꿔도 저는 강령은 바꾸고 갔거든요. 강령은 바꾼다. 네. 아니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막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냥 바꾸면 되니까. 결국은 장동혁 자기 헤게모니를 싸움하려는 이름을 바꾸면은 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정당. 에? 쉽게 그냥 간판가리 해서 주인 행세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래 그러려고 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근데 간판 가리는 안 했지만 네. 찍찍찍 그거 다 했잖아요. 뛰겠지 뭐 이제. 아니 거기에 돈 들어간 것만 얼마예요 지금? 아유 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장동혁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거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협위원장들이랑 분들이 뭔가 세가 구분돼 가지고 한쪽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나가라고 외치고 있고 한쪽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 저는 이 제목 언론사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이 금방이라도 쫓겨날 것처럼 쓰는 태도들이 많은데 실제로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한지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렇지 겁니까? 않대요.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글부글 한다 그러면서 좀 합리적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세훈 씨처럼 저렇게 이제 막 화를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북이나 영남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정통적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는 장동혁을 흔들지 말아라. 니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 자체가 원래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데다가 네. 서울시나 이 수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밑에 있는 영향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바뀌지도 않을 거고 실제 장동혁을 내쫓는다고 해서 누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닌데 네. 지금 장동혁 흔들어가지고 영남권마저 그걸 못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그쪽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또 공관위원장을 이정현 전 대표를 세웠는데 이분이 또 차림이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상국. 야상 그러니까 약간 군복 비슷한 걸 입고 나왔죠. 그래서 왜 굳이 그 옷을 선택을 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 마인드 자체가 여전히 이분은 지금 마인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분 같아요. 저는 그때 공관위원장으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의상 이런 걸 보면서 자꾸 그게 옛날에 떠올랐거든요. 제가 KBS 출입할 때 얘기긴 합니다만, 김시건 당시 KBS 보도국장한테 네. 그 박근혜
세월호 참사 때 해경 그 한번 봐달라고 한번 봐주쇼 뭐 그거 맞아. 그 마인드에서 여전히 그때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지금 국힘의 어떤 극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고성구 씨라든가 전한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것보다도 야상복 입으면서 그때 처음에 일갈했던 게 뭐예요? 매기를 데려오겠다는 그쵸, 거였어요. 매기. 매기를 매기. 바깥에서 매기를 네. 데려오겠다.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지금 뭐 마치 잘 될 것 같지? 아 우리는 나는 매기를 데리고 와서라도 이 좀 갈아보겠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데려온 매기가 민주당의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20대 변호했던 네. 황수림 황수림 변호사인가? 변호사. 네. 그분이 황정근 변호사 딸이에요. 아 그래요? 황정근 변호사가 누구냐면 유명하신 분인데. 예. 유명한 분이고 황정근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딸하고 둘이 해요. 근데 황정근 변호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판사 출신인데 그분이 원래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당할 때 그때 국회 측 변호사였어요. 아. 그러다가 탄핵소추. 국민의힘 쪽에서 도서관장 그 지명 받았죠. 임명을 받아가지고 네.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이 아버지도 특이한데 딸도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판결을 하고 그럴 때 그 법무부의 소백이 다 들어가가지고 변호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황정근과 황수림이 둘 다 변호했었어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죠. 물론 이번에 이제 자진해서 사퇴했지만. 네. 그다음에 김보라 교수라던데 이분은? 그분도 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청년 선거대책본부장 서울시당에 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두 명은 매기로 데려온 건가? 아 확장성을 위해 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거는 6명 중에 2명이나. 간단한 필터링만 해봐도 좀 알 수 있는 사안이 그러다 아, 보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어떻게 박정훈 모르겠어요. 의원이 바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런 기초적인 검증조차 정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당의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할 사람이. 그러니까 매기 말씀드리시는데 매기만 풀면 뭐예요? 안에 뭐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경기도 쪽에도 그렇고 서울 쪽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나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원래 되는 지역이나 정당에서는 사람들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사실은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요. 막 사람들이 많으면 경쟁자들끼리도 얘기하고 저 사람 왜 여기 왔지?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걸러져요. 자연스럽게 평판이라는 게.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야전상이 얘기하셨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충남 아산에 현충사 갔잖아요. 그것도 약간 너무 고전적인 화법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이제 그 화법 자체가 옛날식이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열세척의 배로 일본을 침범시켰던 그런 상황들을 연상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약간 상대적으로 열세지만은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대적으로 약간 공감하기에는 약간 산뜻하지 않은 비유라고 해야 될까? 야전상의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그런 거를 좀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언론 기자들한테 좀 기사 쓰기 좋은 어떤 장면들을 자꾸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상징적으로 언제 느꼈냐면 설 명절 때 다들 100% 서울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그 쪽방촌이라든가 그런 데 갔거든요. 아니 나가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트라우마가 언제 생겼냐면 권성동 의원이 있었을 때 서울역에서 한번 인사하러 갔다가 그 시민들로부터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지금 장동혁 대표 국힘이 못 벗어나가지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접촉을 통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내는 이런 방식은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황수림 변호사, 김보람 교수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서 지탄을 받으니까 당의 대응이라는 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건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앞으로는 당 지도부가 당직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당성을 검증하는 팀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이렇게 한다는데 당성 검증 이거 당선 검증 저 위쪽에서 그쪽 윗동네에서 하는 거거든 이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당성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는 안 쓴 지 오래됐잖아요. 당성을 강조하고 뭐 의지의 총화라 그랬나? 뭐의 총화라 그랬죠?
지난번에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당 대표는 뭐 우리 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극과 극은 통한다고 우리가 저도 사실은 이제 고성국 TV 뭐 전환길 뉴스 가끔 보거든요. 아 보세요. 봐요. 네. 왜냐면 거기서 나오면 거의 그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뭐 윤석열 무죄다. 그다음에 뭐 그 전환길도 보니까 뭐 장동영 대표 뭐 막 뭐라 하다가 이번에 발언 나오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고전당 그러니까 고전이잖아요. 고전. 고전, 나는 사실은 고전 공화당 뭐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전 미래당 이런. 선거 앞도 고전 참 안 좋은 표현이죠. 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고전 공화당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고전 미래당은 좀 말이 되잖아요. 고전 고전을 미래당. 통해서 옹고지신의 지식을 좀 얻은 이런 식으로 같았는데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된 게 아시겠지만 이분이 당내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 TK나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약하거든요. 저 TK 출신이 아니고 또 이분이 1.5선인가 그래서 당내에서 정치도 오래 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정치 기반이 이 전환길 고성구 그쪽이에요. 윤호개인당. 그러니까 거기를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수도권 선거를 정말로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많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범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세력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의 출마지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무죄 선고를 최근에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범여권으로 볼 수 있는 조국 대표는 어디에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당한 한동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들이 좀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 인천 계양을에 이미 주소를 옮겨놨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미 옮겨놨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송영길 대표가 나 계양으로 가고 복당합니다. 신청한 날 그날 또 딱 하필이면 나 대변인 그만둡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나 계양을 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하고 김남준 전 대변인하고는 약간 그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사람과 오래 한 사람이 이제 구력이라는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원래 송영길의 지역구였는데 김남준이 그냥 아나무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다가 그 전에 그럼 상호간에 뭔가 좀 얘기가 됐었었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송영길 대표의 부인이 되게 섭섭해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영신 여사가.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 날 송 대표하고 김남준 전 대변인하고 같이 원래 만나서 약간의 좀 상호간의 교통정리 같은 거 좀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비화 같은데요. 네. 그런 단독이다 나는 단독.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못 만났다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와서 실제 못 만난 건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하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송영길 대표는 인천시장 출신이니까 박찬대 의원이 인천 연수갑인가 연수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나온다는 건 거의 95% 정도 확인이 됐으니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연수갑으로 나와도 되지 않겠냐. 왜 연수갑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그래서 소형길이기 연륜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는데 이 인천 계양을은 그래도 대통령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을 더 찍어주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럼 박찬대 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송영길 대표가 연수구로 가고 그다음에 김남준 대변인은 여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또 했냐? 박지원 의원이 또 했어요. 아. 박지원 의원이 둘이서 그렇게 막 한 자리 갖고 싸우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김남준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꼭 송영길이 안 움직여야 되는 법은 있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교통정리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이거는 가정을 거듭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도 출판 기념회를 하고 김남준 대변인도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양쪽 다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사회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 사회를 보실 겁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게 송영길 네. 대표 어차피 이번에 그 대구하고 저기에서 해요. 그래서 이미 거기 사회는 정계안이 보기로 했어요. 그래요? 거기 노영희 변호사님 안 가시는구나 이미. 네, 스픽스의 정계안 스픽스에서 대표가 하기로 하시는구나. 했어요. 예. 네. 아, 김남준 대변인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20대 때
214표 차이로 이겼어요. 야 진짜 가까스로. 가까스로 이겼어요. 박찬대 의원은 거기서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노인정도 열심히 다니고 막 노래도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근데 21대 때는 56%, 22대 때는 52%.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밭이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개항을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출마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무명이고 인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던 데기 때문에 대변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연수 같은 경우에는 왜 왔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인천시장 했고 인천에서 어찌 보면 약간 맹주 역할을 맹주 했어요. 역할이죠. 맹주 역할을 네. 했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서울 갔을 때 그 서울 시민들이 왜 왔지? 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일 사실은 선거 나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너 왜 왔어 이게. 뜬금포인데.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냥 본인들끼리 해결하게 하려면 잘 안 네. 돼요.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당대표나 아니면 좀 어르신이나 뭐 전직 당대표나 예전에 이해찬 대표님이 살아계시면 이해찬 대표님 이런 분들이 딱 불러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 이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데 당대표를 지내고 좀 이제 존경하고 이런 분들이 불러서 정리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수 정당에 이제 몸담았다가 네. 이쪽으로 이제 뭔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현상을 보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문화 자체가 오히려 건전해 보인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거 김영남 의원이 말한 거잖아요. 다 보셨네요. 그게 아니고 김영남 의원이 적응이 안 된대. 지난번에 거긴 그렇게 했다가 죽거든요. 지난번에 저기 뭐냐 그 뭐지 보안 수사권 수사 요구권 할 때 대통령이 이미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네. 없애야 돼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김영남 의원이 맨날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적응이 안 돼. 우리 같았으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그때 봤어요. 얘기하면서 그게 민주당의 좋은 점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수긍은 안 되는 것 같았어. 안 되는 거지.